이번 주나 다음 주에 코로나19 최악의 정점을 지날 거라고 예견 했습니다만 실제로 뉴욕주에서 하루 최다 사망자가 나오자 현지 분위기는 더 뒤숭숭해졌습니다.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확진 사례도 급증해서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워싱턴 금철영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급증세가 꺾일 것이란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져 내린 하루였습니다. 731명, 뉴욕주에서 하루 동안 숨진 사람들입니다. That is the largest single day increase. And we talk about numbers, but that's 731 people who we lost. Behind every one of those numbers is an individual, is a family, is a mother, is a father, is a sister, is a brother. 뉴욕주 전체 사망자 수는 5,500명을 넘었습니다. 미국 전체 사망자 12,000명 가운데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So a lot of pain again today for many New Yorkers, and they're in our thoughts and prayers. 뉴욕주의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의사는 물론 환자들을 실어 나르고 있는 소방관들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The hospital doesn't have any beds, and they're using our stretcher to work up the patient, and the patient's on a ventilator at the moment, and I can't get the stretcher back. 더 심각한 건 코로나19가 경찰과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도 급속히 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뉴욕의 소방관 가운데 이미 50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맨해튼 항구에 정박 중인 미 병원선 컴포트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은 추가 확진자가 없는 만큼 임무 수행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해군 병원선인 컴포트호는 현재 코로나19 확진 환자보다는 일반 환자를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용 환자가 아직 수십 명 수준이어서 뉴욕 병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입니다. 버지니아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유럽은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최악의 국면을 벗어나 어느 정도 진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다른 나라가 또 악화일로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하루 만에 확진자가 11,000명 넘게 나왔고 누적 감염자는 10만을 넘어섰습니다. 보도에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이탈리아의 어제 신규 확진자 수는 3천여 명. 지난달 13일 이후 25일 만에 최저치로 이틀 연속 3,000명대 수준입니다. 스페인의 신규 확진자도 일주일째 감소해 어제는 5천여 명 증가에 그쳤습니다. 반면 프랑스는 하루에 확진자가 11,000여 명이 새로 나와 누적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역대 최고치인 1,400여 명이 증가해 누적 사망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이미 이동 제한령을 시행 중인 프랑스는 파리 시내에서 낮 시간 야외 운동도 금지했습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의 이동 제한령 완화 움직임에 세계보건기구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WHO 대변인은 너무 일찍 이동 제한을 풀어 바이러스가 재확산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14일부터 소규모 상점을 시작으로 단계적 완화 방침을 밝혔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도 이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의 코로나19 확산세로 우리 교민 안전도 위협받는 가운데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지역에 있는 대기업의 현지 법인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은 250여 명이 근무하는 건물 전체를 오늘부터 2주 동안 폐쇄하고 직원들은 모두 재택근무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미국 증시는 연 이틀 오르는가 싶다가 장 막판에 조금 고꾸라졌습니다. 뉴욕주의 상황이 심각하다는 소식, 그리고 국제 유가 등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 긍정론을 내세워서 경제 회복에 불씨를 지피려는 분위기인데 전문가들의 전망은 잘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뉴욕 김철우 특파원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내 집중 발병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조짐을 보인다는 평가에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 장 막판 상승분을 모두 잃었습니다. 뉴욕주의 사망자 증가세가 다시 가팔라졌다는 소식에 국제 유가 폭락세까지 겹쳐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산유국들의 긴급 화상회의를 앞두고 석유 감산 합의까지 난관이 많을 것이라는 관측이 국제 유가에 영향을 줬습니다. 반면 스페인 등에서 사망자가 감소세에 있다는 소식 등으로
유럽 증시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경제 참모들은 미국 경제 재개 분위기를 띄우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커드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한두 달 안에 경제활동 재개를 희망하고 내부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신 재무장관도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일부를 어떻게 다시 열 수 있을지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관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경제 재개에 따른 안전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는 바이러스 감염 위험 없이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경제 기능 완전 재개는 어렵다는 것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분석이라고 보도했습니다. 1918년 스페인 독감 유행 당시 경제 활동 재개에 신중했던 도시의 경제가 그렇지 않은 것보다 더 강했다며 섣부른 경제 재개로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 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코로나19의 발원지 중국 우한은 오늘자로 봉쇄가 풀렸습니다. 전 세계가 그야말로 아수라장처럼 혼란을 겪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 조용히 국가 재건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안양봉 특파원입니다. 중국 우한 시민들이 아침이면 직장에 출근을 하고 또 오후에는 저녁상을 차리기 위해 창을 보는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도심 공원에도 하나둘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这个形势的话，我想我们心中的春天，天天都永驻我们心间。 중국 우한 봉쇄령이 오늘 0시를 기해 해제됐습니다. 1월 23일 이후 2달 보름 만입니다. 기차와 항공편도 정상을 되찾아 들어갈 수는 있어도 나올 수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났습니다. 코로나19 발생 넉 달 동안 우한에서 발생한 환자는 5만여 명, 중국 전체 환자의 60%, 사망자 중 77%가 우한에서 나왔습니다. 决定该来武汉的就是决定来武汉了，但是有些人他还是有这样的一个心理压力，觉得武汉暂时不要去了，也有这样的事情。 중국 정부는 우한 봉쇄 해제를 계기로 사태 종식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가 다음 달 개최될 것으로 보이고 경제 회복에도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고 리온양 씨에게 열사 칭호를 수여하는 등 민심 수습도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바이러스를 잡아냈더니 우한 사람들을 잡았다.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우한 시민들의 근본적인 질문은 향후 중국 공산당의 명운을 좌우할 것이라는 말이 중국 내에서 들려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안양봉입니다. 러시아 국경 폐쇄로 발이 묶인 교민과 출장자 260여 명을 태운 특별 항공편이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어제 저녁 모스크바를 출발했는데요. 김준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국제공항 대합실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인천행 대한항공 특별항공편에 탑승하려는 유학생 등 교민과 출장자들입니다. 모두가 마스크를 착용했고 발열 검사가 시행됐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행기 지원 마련해 주셔서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국 대사관과 모스크바 한인회 관계자들이 나와 마스크를 나눠주고 탑승 수속을 지원했습니다. 러시아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7일 국제선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한 데 이어 30일엔 육상 국경까지 폐쇄하는 등 육해공 국경을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모스크바발 인천행 아에로플로트 여객기가 출발 직전 갑작스럽게 취소되면서 한국인 150여 명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에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이 러시아 당국 등과 협의해 이번 특별 항공편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임시항공편은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특별 편성한 항공기로 대한항공과 모스크바 한인회가 적극 나서주었기에 가능하였고 러시아 외교부와 항공청 등 현지 당국도 긴밀히 협력해 주었습니다. 한국 국적자만 탑승 가능한 이 특별 항공편은 현지 시간 어제 저녁 7시 반 모스크바 셰레메티예보 공항을 이륙했습니다. 입국자들은 14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한다고 대사관은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인천까지 소요되는 비행 시간은 약 9시간입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대형 공무원 수험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학원이 폐쇄됐습니다. 서울 동작구는 서초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 수험생이 지난 6일 노량진 공단기 학원 구관 건물에서 강의를 들었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당국은 해당 학원을 오는 12일까지 폐쇄하고 해당 강의 수강생과 강사 등 총 69명에 대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주자 입장을 바꾼 여야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합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가구당 100만 원을, 통합당은 1인당 50만 원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일단 원래대로 70%에게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재난지원금을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고 돌아선 민주당. 이번 달 안에 지급을 마치겠다고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가장 빨리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두르겠습니다. 4월 중에 지급을 마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회를 열고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니 당장 원내대표끼리 만나자고도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동의가 없더라도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긴급 재정명령 발동까지도 검토해보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민주당이 지원금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정부 여당이 오락가락하고 총선만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선거 전이라도 최대한 빨리 국민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의 방안보다는 2배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새로 빚을 낼 게 아니라 기존 예산의 사용처를 조정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위기 상황 때문에 불급한 예산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 것들을 취합을 해서 이 100조의 긴급 예산을 마련을 해서 하죠. 하지만 당 내부에서는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주자는 방안은 국민의 돈으로 국민의 표를 매수하는 악성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터져나왔습니다. 정부는 일단 계획대로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추경안을 짜서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국회의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여야와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는데 정치권 요구를 따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총선을 일주일 앞두고 여야는 각자 취약 지역을 공략하는 동시에 지지세 붙이기에도 주력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견제는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신지혜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당 취약 지역인 서울 강남벨트를 공략했습니다. 중부세 재건축과 관련해서 민원들을 조화를 이루고 적절한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호남에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등판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목포 시민 여러분이 민주당의 주인이 되달라고 저는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합당을 향한 공세는 더 거칠어졌습니다. 소설 돈키호테가 생각이 납니다. 황교안 MR을 타고 박형준 시종을 앞에 데리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오늘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인 부산 경남을 방문합니다. 통합당 황교안 대표는 어제 처음으로 지원 유세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경제 살리기 관심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은 조국 살리기에만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후보 배우자도 총출동하는 선거전.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수도권과 강원도를 하루 만에 오가며 정권 심판론을 부각했습니다. 어떤 말들이 회자되느냐,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는 심정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 식의 후회는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민주당에 대한 비판 역시 격해졌습니다. 이 후보의 말을 들어보면 손에 잡히지 않고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는 기름 바른 공 같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수도권과 충남을 공략합니다. 민생당 지도부는 오늘 주요 지역 기반인 호남을 찾아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의당은 진보정당 지지세가 강한 창원과 울산 선거구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세대 비하성 발언으로 연이틀 논란을 일으킨 서울 관악갑의 김대호 후보, 결국 소속당인 미래통합당이 제명 절차에 나섰습니다. 은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관악갑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 장애인 체육시설 건립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이런 답변이 이어집니다. 장애인들이 되게 다양합니다.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다양하고요.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뭐냐면 모든 시설은 이렇게 다목적 시설이 돼야 됩니다. 통합당 김대호 후보인데 이런 비하 논란 발언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6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30, 40대 유권자들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30대 중반에서 40대는 논리가 아닙니다. 그냥 막연한 정서입니다. 거대한 무지와 착각입니다. 앞선 발언에 대해선 페이스북을 통해 머리 숙여 사죄하겠다고 한 김 후보자. 나이가 들면 장애인이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노인 폄하가 아닌 노인 공경이라며 악의적 편집이라고 했습니다. 통합당은 당초 엄중 경고로 매듭 지으려 했는데 엄중 경고로 일단 그 1단계 조치가 끝났고요. 그 윤리 소집하고 이러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지금 여의치가 않아서 계속된 논란에 제명 절차를 밟겠다고 돌아섰습니다. 이틀 연속 비하 논란 발언이라는 악재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건데 오늘 오전 당 윤리위를 긴급 소집해 김 후보의 제명을 추진합니다. 중앙선관위는 당에서 제명할 경우 후보 등록 무효가 되며 유권자들이 투표용지에 기표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네,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는 1,300여 명인데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47명이 나왔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50명 이하로 수치가 나온 건데 정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1주차 성적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1주차라는 걸 강조했다는 건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긴장감을 다시 높이게 됐습니다. 하루 수백 명의 사람들이 드나들고 또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 특성상 유흥주점과 클럽 등은 감염에 특히 취약합니다. 이런 점을 우려해 정부는 지난 2주간 전국의 유흥시설 3만 곳을 점검했다는데요. 방역 지침을 위반한 곳 7,300여 곳이 적발됐고 그 가운데 정도가 심한 43곳은 영업 중단 같은 행정명령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클럽이나 콜라텍 같은 곳들은 상당수가 자발적인 휴업에 들어갔지만 문을 연 일부 시설에는 풍선 효과처럼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바람에 줄을 서는 장사진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당국은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위생 담당 공무원과 경찰 민간 감시원까지 공동으로 나서서 심야 시간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건 강남의 유흥주점, 거기서 일했던 사람들, 또 이 와중에 거기 술 마시러 갔던 사람들 다 찾아내서 감염 여부를 조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흥주점이다 보니 순순히 자기 행적을 밝힐지는 미지수입니다. 보도에 홍석우 기자입니다. 지난 2일까지 영업을 해왔던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유흥주점입니다. 건물 지하 2개 층에 6인실 규모의 폐쇄된 방 4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일하는 30대 여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제서야 이런 사실이 파악된 건 이 여성이 조사 과정에서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했고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확진 판정 때까지 집에만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증상이 나타나기 이틀 전인 지난날 27일 해당 업소에 출근해 약 9시간 동안 근무하며 100여 명과 마주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직원들이 출근하는 명부를 쓰게 돼 있거든. 내가 지금 열이 있나 뭐 해서 이렇게 본인이 쓰게 돼 있어요. 손님은 그거 합치니까 뭐 한 100? 손님이 한 50명 뵙고 나머지가 종업원이 강남보건소에서 다 해주기는 기로 이렇게 했어야 될 거는 자꾸 검사를 다 하라고. 감염 경로는 지난달 26일 만난 한 30대 남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그룹 슈퍼노바의 멤버 윤학으로 확인됐습니다. 확진 판정 받기 전에 그냥 운동 갔다 와서 이렇게 해서 지인을 만나고 집에 들어갔던 거였고요. 그 차 안에서 한잔 마시고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만나서 얘기하고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유흥업소 취직을 하진 않았던 거고요. 지난달 24일 일본에서 귀국한 윤학은 이달 1일 서초구 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과 같은 집에 사는 같은 업소의 종업원도 지난 6일 확진 판정을 받아 이 유흥업소를 통한 집단 감염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치료제 개발에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완치자의 혈장을 환자들에게 직접 투여해 중증 환자를 치료했다고 처음 발표한 건데요. 김도영 기자입니다. 한 달간 치료를 받고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은 김수연 씨.
이번에는 혈장 기증자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수연 씨의 혈장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치료에 이용됐습니다. 완치자의 혈장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의료진은 이 혈장을 70대 남성, 60대 여성 2명의 중증 환자에게 직접 투여했습니다. 두 환자 모두 급성호흡곤란 증후군으로 위독한 상태였지만 혈장 치료 이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데군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염증이 진행된 부분이고 스테로이드라는 약물을 썼었고 동시에 이제 회복기 혈장을 기증을 받아서 투여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엑스레이가 까맣게 이렇게 호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의료진은 치료 효과가 과장돼서는 안 되지만 일부 중증 환자들에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은 항체는 이건 갖고 있는 거니까 바로 쓸 수 있다는 장점, 급하게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쓰는 걸 하나 갖고 있자 이런 의미입니다. 문제는 혈장 확보. 완치자들에게서 혈장을 기증받고 확보해둘 수 있는 시스템이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회복기 혈장의 확보 또 투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를 할 것입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경쟁에도 가속도가 붙었습니다. 1,500여 개 약물이 보관된 냉동고, 치료제를 찾기 위해 연구원들이 밤낮 없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흡음 물질, 그다음에 치료제를 구별하는 것은 어떤 게 가장 최선일까, 어떤 게 가장 좋은 걸까를 골라내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고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해봐야죠. 국립보건연구원이 백신 후보물질 자체 제작에 성공했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6건의 치료제 임상시험이 정부의 허가를 받고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가 대상자에게 위치 추정용 팔찌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절실함에서 비롯된 특단의 방역 대책이지만 인권 침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후 지난 1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서울 청담동의 60대 주민. 하지만 다음날 아랑곳 않고 출근한 뒤 식당까지 들렀고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무단이탈 환자와 접촉한 또 다른 60대. 그제 감염이 확인됐습니다. 아직 감염 경로가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자가격리 위반이 지역사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정부가 고강도 대책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자가격리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손목 밴드가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정부의 어떤 도움을 받는 이러한 손목 밴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이 있고 이러한 방안들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손목 밴드는 성범죄자 등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와 원리가 유사합니다. 밴드 착용자가 자가격리에 빗갈린 스마트폰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지면 모니터링단에 경보음이 울리는 방식 등이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무단이탈로 적발된 사람이 전체 자가격리자의 0.3%에 불과하고 형사 고발까지 하는데 굳이 팔찌까지 채워야 되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기본권 제한에는 엄격한 기준과 긴박한 요건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런 판단은 누가 하냐. 감시체계를 강조하고 있어서 좀 인권 침해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총리 주재로 열린 비공개 관계장관 회의에서도 관련법 미비와 인권 문제 등으로 찬반 의견이 엇갈렸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적용 대상 제한 등 보완책을 마련해 이번 주 안에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어젯밤 벚꽃 사이로 슈퍼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보름달이 떠오른 건데요.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다소 쌀쌀합니다. 일요일까지는 오늘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겠고 한낮에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는 무척 건조합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건조경보가 내려진 지역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작은 불씨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전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습니다. 하지만 충남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조금 끼어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후에는 전국에 맑은 날씨가 펼쳐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어제와 기온이 비슷합니다. 서울이 5.4도, 춘천 1.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올랐습니다. 전주가 4.2도, 울산은 11.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이 15도, 대전 16도 예상되고요. 광주와 포항이 17도, 대구와 울산, 부산은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3m까지 거세게 일겠고 오늘 해상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강원 영동 지역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지만 양이 워낙 적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가 만연한 가운데서도 우리 국민들만큼 사재기를 안 하고 질서를 잘 지켜주는 나라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은 생필품 사재기 때문에 칼부림이 날 정도로 난리인데요. 물량이 동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리나라에 수출을 좀 해달라 이런 SOS를 치고 있습니다. 우정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마트에 쌓여있는 휴지. 최근 이 휴지를 수출해달라는 싱가포르 바이어의 긴급 메일이 왔습니다. 싱가포르엔 휴지를 구하기 어려운데 한국에 재고가 있는 걸 안다며 당장 계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 담당 바이어 이메일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찾아내가지고 이메일을 직접 주셨어요. 마트 측은 자체 생산한 휴지 2,000상자를 급히 싱가포르에 보낸 데 이어 다른 생필품도 추가 수출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선 라면 생산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라면도 사재기로 품귀 현상을 빚자 수만 상자를 더 만들어달라는 미국 바이어의 요청이었습니다. 급히 현지 6개 공장 설비를 24시간 돌려 생산을 늘렸지만 마트에 도착하자마자 동났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국내외 라면 공장을 최대한 가동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3월 라면 해외 매출이 약 40% 정도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라면 수출은 28% 늘었고 쌀 가공식품과 조제 분유도 크게 늘었습니다. 방역 제품도 손소독제는 7배, 코로나19 진단도구는 2배 이상 수출이 증가했습니다. 또 각국의 지금 방역 수칙 이런 거를 이런 수요에 따라서 필요하니까 발달된 유통망과 빠른 온라인 배송 덕분에 사재기가 없었던 우리나라. 세계 곳곳에서 생필품과 방역 제품에 대한 요청이 잇따르면서 여유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KBS 재난방송센터를 연결해서 그래픽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어제 공식 발표 이후에도 밤사이에 사망자가 꽤 많이 나왔네요. 네, 어제 방역당국의 발표 이후 늘어난 사망자는 모두 8명입니다. 지금까지 사망자 199명입니다. 확진자는 어제 0시 기준인데요. 모두 1,331명입니다. 이 중에 실제 격리 중인 환자는 30% 정도인 3,400여 명입니다. 확진자가 전날보다 47명 늘었는데요. 이틀째 신규 확진자가 50명을 밑돌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검역 과정에서 가장 많은 14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과 대구, 경북 지역도 각각 30% 정도의 확진자가 나와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양상은 조금 다릅니다. 추이를 살펴봤을 때 붉은색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달 중순부터 확진자 증가폭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천지 집단 감염 영향이 줄고 최근에는 해외 유입 확진자와 병원 감염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최근 2주간의 확진자 동향을 살펴봤을 때 해외에서 감염돼 국내로 들어온 경우가 47%로 대다수입니다. 병원과 요양병원은 29%로 그 다음이고요. 신천지 관련 사태는 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이 해외 유입 관련 확진자의 절반 정도는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전 세계적인 현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미국의 확진자 수는 지금 38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10,000명이 넘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최근 증가 추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확진자가 13만 명을 웃돌고 있습니다. 프랑스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확진자 지금 11만여 명입니다. 최근 중남미와 동남아 등지에서도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국내 해외 유입 확진자는 지금까지 802명입니다. 여기에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해외 유입 확진자와 접촉한 2차 감염자 등을 더하면 모두 9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에 확진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려스러운 점은 최근 2주인의 입국자 중에서도 자가격리 대상이 아닌 입국자가 지역사회에 전파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격리 수준을 유지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방송센터에서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선거운동 현장 곳곳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가 무색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선거를 하겠다던 정치권, 마스크도 장갑도 없이 대화에 악수까지 한다는데 괜찮은 걸까요? 김민정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던 지난달 말, 민주당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존의 선거운동 방식에서 탈피해서 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용한 선거, 창의적인 유세를 하겠습니다. 명확히 말하진 않았지만 통합당 역시 과거와는 다른 선거운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선거라는 게 대중 집회를 할 수가 없고 아마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유세 활동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후보들 과연 잘 지키고 있을까? 마스크도 장갑도 없이 대화를 나누는 후보. 당에서 조금 나와도 쑥 나왔다 하는 게 뭐게? 맨손으로 지지자의 손을 꽉 잡기도 합니다. 당과 후보를 가리지 않습니다. 선거전이 중반을 지나 달아오르면서 유세전도 치열해지는 상황. 사람들이 몰리는 상황이 곳곳에서 연출됩니다. 밀접 접촉 상황인데 시민들 불안합니다. 응원을 하다 보면 마스크를 벗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더 감염의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9일까지로 연장한 상황. 각 당들은 조용한 유세를 내세우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은 없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유권자와 2m 이상 거리를 두고 선거운동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또 붙잡혔습니다.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의 피해 영상도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는데 검거된 사람 가운데 8명이 미성년자였고 심지어는 만 12살도 있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모습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하는 법률 위반 보건하고 성폭력 처벌법 그다음에 정보통신원법 등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압수영장이 발부가 된 거예요. 알겠죠? 구속된 이 남성은 대학생으로 채팅 메신저 프로그램인 디스코드에 채널을 만들어 놓고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N번방 또는 박사방 사건 관련 영상이나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도박 사이트로 유인하기 위해 유포했는데 그 대가로 1,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을 포함해